안녕하세요.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준 의사 닥터3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편에 이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혹시 1편을 못 보신 분들은 1편을 보시고 오셔야 오늘 영상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저염식을 떠니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비만, 당뇨, 대사증후군, 동맥경화 등의 각종 성인병 발생의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나 아래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정상 체중과 정상 혈압을 가진 건강한 성인 147명을 대상으로 저염식을 시행했습니다. 저염식을 일주일간 시켰더니 총 콜레스테롤, LDL, 인슐린, 요산 수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즉 저염식은 비만, 당뇨,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등의 주요 건강지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저염식이 당뇨나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해서 논문 한 편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염식이 혈압과 레닌 등의 스트레스 호르몬과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입니다. 연구 데이터를 보면 저염식을 통해서 혈압을 약 2, 3 정도 약간 떨어뜨리지만 여기에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레닌과 알도스테론 수치를 올리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레닌은 무려 3.6배나 올렸고 알도스테론 역시 3.3배나 올렸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스트레스 시 분비되는 노르아드레날린과 아드레날린이 각각 32%, 19% 상승하면서 우리 몸을 스트레스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만원 주고 살 물건을 100만원 주고 사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런 호르몬들이 높아지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저염식을 하면 혈액량이 감소되고 탈수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생존에 위험이 있다고 인식해서 스트레스 호르몬 등을 분비하면서 위기에 대처하려 합니다. 신장으로 유입되는 혈액량이 감소하거나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 신장에서 이를 감지해서 레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레닌은 간에서 분비된 안지오텐신5겐을 안지오텐신1으로 전환시키는데 안지오텐신1은 혈관 수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지오텐신1은 안지오텐신2로 전환되는데 안지오텐신2는 훨씬 더 강력한 혈관 수축 기능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반응 시 발생하는 교감신경도 활성화시킵니다. 스트레스를 장기적으로 받으면 왜 혈압이 올라가는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안지오텐신2는 알도스테론 분비를 촉진해서 신장에서 수분과 염분을 흡수해서 혈액량을 증가시킵니다. 조금 전에 저염식은 레닌, 알도스테론을 크게 증가시킨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호르몬들이 장기적으로 많이 분비되면 혈관 수축, 혈관벽 비대, 심근 비대를 유발하고 이를 통해서 말초 혈관의 저항이 증가하면서 동맥경화가 심해지고 심장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즉 장기적인 저염식과 스트레스는 이 라스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높이게 됩니다. 저염식을 하는 목적이 뭐죠? 이런 심혈관 질환의 발생을 막고 사망률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정상식이와 저염식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논문 한 편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나트륨 4.6g 섭취는 우리나라 평균 섭취량과 비슷하고 나트륨 1.5g 섭취는 WHO 기준의 2g보다 더 적어서 극단적 저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 1.5g은 소금 3.8g에 해당하는데 왜 이렇게 극단적인 저염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혈압이 정상인 분들은 저염식을 해도 거의 변화가 없는데 고혈압 환자들은 수축기 혈압이 5.5, 이완기 혈압이 2.9 정도 떨어졌습니다. 혈압 제법 떨어진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루 소금 3.8g의 저염식을 하면 솔직히 혈압이 문제가 아니라 탈수도 심해지고 혈액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면 몸에 무리가 많이 갈 텐데요. 실제로 탈수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증가하는 레닌, 알도스테론, 아드레날린 등의 호르몬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콜레스테롤도 5.6이 증가했고 중성지방은 7.0, LDL은 3.1이 증가했습니다. 혈압은 아주 약간 떨어지는 대신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저염식을 통해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의 연구 데이터를 이용하면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혈압은 아주 약간 떨어지지만 아드레날린, 레닌, 알도스테론이 증가하는 정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저염식을 하는 목적이 뭐죠? 이런 비싼 대가를 감수하면서 혈압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까?
이번에는 소금 섭취량과 사망률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1998년 첫 번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결과를 볼 텐데요. 국민건강영양조사는 미국인의 식습관을 국가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대규모 연구입니다. 소금을 적게 먹을수록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하는데 전체 원인 사망률도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소금을 가장 적게 먹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은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무려 18%나 높았습니다. 이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는데요. 저염식이 건강에 좋기는커녕 오히려 해로웠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2006년 두 번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하루 나트륨을 2.3g 이하로 섭취하면 2.3g 이상을 섭취한 사람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과 전체 원인 사망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소금을 더 적게 먹으면 사망률이 더 증가한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008년 세 번째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조사에서도 역시 소금을 적게 먹으면 먹을수록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과 전체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죠. 기존의 의학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혈압 환자들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고혈압 치료 중인 3,000명을 대상으로 약 4년간 나트륨 섭취에 따른 심근경색의 발생 위험도를 조사했습니다. 고혈압 치료 중인 분들은 일반적인 의학 상식에 따른다면 반드시 저염식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연구 데이터를 보면 일일 소변 나트륨 배설량이 증가할수록, 즉 일일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심근경색의 발생 건수가 오히려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보통 의사들이 고혈압 환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환자분 혈압이 높으시니까 음식 짜게 드시지 말고 최대한 싱겁게 드세요 라고 말하죠. 이런 조언은 왜 하는 겁니까? 심근경색이 더 많이 발생하는 여기로 들어가라는 겁니까? 왜 여기로 가야 하죠? 정말 답답하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연구에서 더 충격적인 내용은 소금 섭취가 제일 많은 그룹에 비해 소금 섭취가 제일 적은 그룹에서 심근경색의 발생 위험도가 무려 4.3배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고혈압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드린 내용인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24시간 소변 나트륨 배설량을 통해서 일일 나트륨 섭취량을 추정합니다. 이 연구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은 그룹은 하루 배설량이 8g 이상으로 사망률이 66% 증가했습니다. 하루 나트륨 8g이면 소금으로는 20g이죠. 엄청난 양입니다. 두 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그룹은 하루 배설량이 2g 미만인데요. 소금으로는 5g 미만이니까 WHO 권고를 그대로 지킨 그룹입니다. 그런데도 사망률이 37% 증가했습니다.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사망률이 올라가네요. 사망률이 가장 낮은 그룹은 하루 배설량이 4에서 6g 사이였습니다. 소금으로 따지면 10에서 15g 사이가 됩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 역시 사망률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소금 섭취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는 책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 책의 10장에는 소금과 마그네슘을 더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필자는 염분 제한은 위험하다, 식탁 위에 소금을 다시 올리자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책은 소금의 진실이라는 책인데요. 소금에 대해서는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필자는 염분 제한은 비참한 것이다, 염분 제한은 위험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책은 미국에서 유명한 의사 유튜버가 쓴 책인데요. 이 책의 13장에는 정말 저염식이 건강에 좋은가 라고 하면서 오해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금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세 권의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서 소금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연구들을 보면서 느꼈던 저염식 연구의 문제점은 첫째, 극단적인 저염식 연구가 많다는 겁니다. 비교 그룹의 소금 섭취량 차이가 너무 커서 저염식에 의한 혈압 저하 효과를 부각시키려고 한 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발표된 모든 연구는 정제 소금만을 사용한 결과입니다. 정제 소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정제 소금에는 거의 염화 나트륨만 있고 다른 미네랄 성분은 거의 없습니다. 혈압이 정상이면서 건강한 사람은 정제 소금을 먹어도 별 문제가 없지만 일부 고혈압 환자 중에 소금에 민감한 사람이 먹기에는 다소 부적절합니다. 이런 분들은 소금 섭취를 약간 줄이면서 정제 소금보다는 여러가지 미네랄이 같이 들어있는 비정제 소금을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아마도 비정제 소금을 사용해서 연구했다면 과도한 섭취가 아닌 이상 충분히 섭취하더라도 혈압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정상화될 수도 있습니다. 비정제 소금과 함께 필요 이상으로 짜게 먹지 않으면서 마그네슘, 칼륨, 아연, 셀레늄 등이 포함된 미네랄 보충제까지 같이 먹는다면 혈압이 올라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미네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나 아래 설명란을 참조해주세요. 하지만 나트륨 배출혈력은 만성 콩팥병 환자나 투석 환자분들은 저염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혈압 환자 중에 소금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혈압이 많이 올라가는 분들은 약간 싱겁게 드실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저염식을 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금은 혈압을 높여서 심장마비와 뇌졸중 발생을 높인다는 말은 오해입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저염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도 오해입니다. 이제 진실을 보겠습니다. 저염식은 심장마비와 뇌졸중 발생을 높인다는 말은 진실입니다. 저염식은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을 높인다는 말도 진실이고 과도한 섭취가 아닌 비정제 소금과 미네랄의 섭취는 혈압을 정상화시킨다는 말도 진실입니다. 제가 두 편의 영상을 만든 목적은 저염식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맛도 없는 싱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도 나빠지기보다는 정말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정제 탄수화물이나 알코올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싱겁지도 않게 음식을 맛있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